민동기의 오늘 이야기.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소식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들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 네티즌들은 척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척? 네. 최근 들어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서 피해를 봤다는 경험담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범행을 목격해도 이제 모른 척하겠다. 이런 글도 함께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매체가 방관, 침묵을 선택하는 외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면 정말 억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요. 네. 범죄를 보고도 외면하는 풍조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조모 씨가요. 지난 2014년 11월 저녁에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네. 이 낯선 남성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해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주변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부축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 이런 풍조가 확산이 되니까요. 네. SNS 등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신고만 하고 자리를 뜰 것. 뭐 CCTV가 없으면 현장 가까이엔 절대 가지 말 것. 이런 범죄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을 정리한 글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 같은 외면 풍조는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조선일보가 20대에서 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61명이 범행을 목격해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네. 나도 나도 위험에 빠질까 봐 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고요. 가해자로 몰리거나 경찰 조사로 귀찮아질까 봐 이런 응답도 35.7%나 됐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한 일면으로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참 그러네요.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갈수록 답을 잃어가는 세상.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듯. 괜히 휘말리면 나만 피곤해져. 싸움에는 끼지 말고 신고 먼저. 쌍방 폭행으로 100% 몰려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일부 네티즌은요. 이건 시민들 욕할 게 아니라 상황을 다 듣고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판단 못한 경찰이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에 유튜브에 올리고 유명해지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네. 정당방위도 폭행죄로 몰아가는 나라인데 잘도 남을 도와주겠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한 네티즌은요. 네. 쌍방 폭행이 안 되려면 상처 없이 제압해야 한다던데 네. 눈빛으로 제압하면 됩니까? 이런 댓글을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참 이런 댓글들 경찰분들 바쁘시겠지만 좀 찬찬히 살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오늘 네티즌들은 변호사 동원하는 학부모들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일선 학교에서 요즘요. 학교 폭력을 둘러싸고 점차 법적 쟁송의 장으로 학교 현장이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자신의 아이 진학에 이 폭력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동원을 해서요. 학교에 출석하는 그런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네티즌들이 이 뉴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의 조치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이 갑자기 어수선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다음 날로 예정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 학생 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 뭐 서면 사과부터 학내 봉사, 출석 정지, 전학 이런 조치를 내리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변호사가 개입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건만 취급하는 법률사무소도 한 1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네. 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 비전문가 출신이 많은 데다가 징계와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는 학부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해자 부모를 비판하는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했다니 기가 찬다. 이런 댓글부터요. 우리나라는 왜 항상 피해자들이 더 낙인 찍히고 더 도망 다녀야 되느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일부 네티즌들은 교실 내 CCTV 설치가 시급한 것 같다. 아이들 싸움도 돈 있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까 봐 우려스럽다. 그러게요.
변호사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그쵸. 댓글도 있었고요. 애들 가르치다 보면 문제 학생보다 그 학생의 부모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네. 한 네티즌은 변호사 요즘 망하는 곳이 많다던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셨군요. 이런 촌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 입맛 씁쓸한 그런 뉴스들이네요. 네. 세상이 좀 너무 삭막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제가 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네티즌들은 세탁소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서천, 연남동 등에서는요. 세탁소 고민이 종종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남들은 이른바 뜨는 동네 핫플레이스에 산다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음도 문제인데요. 세탁소, 슈퍼마켓과 같은 편의시설이 동네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카페와 술집 등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네티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네가 뜬다는 게 그닥 반가운 일만은 아니겠어요. 네,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 사이에 서천 일대 세탁소 3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세탁소 주인들이요, 최근 2년 사이 임대료가 4배 이상 올라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뜨는 지역인 마포구 연남동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의선 숲길공원 덕분에 연트럴파크로까지 불리고 있는데 네. 문제는 10년 넘게 산 주인이 세탁소를 찾아서 방황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를 못 견뎌가지고요. 세탁소, 동네 슈퍼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이제 빚어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망원동도 이제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고요.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미용실, 일반 가정집들이 빙수가게, 카페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에 많이 생깁니다. 카페가. 그렇습니다. 예. 네티즌들 어떤 반응이에요? 15년 전 문방구 앞에서 오락기로 게임하던 시절이 그립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카페 좀 그만 만들어라. 요즘 동네에서 철물점 찾기도 하늘에서 별 따기다. 맞아요. 예, 다양한 의견을 좀 남겼습니다. 네. 우리나라 커피로 망할 것 같다. 한국은 머지않아 커피숍, 편의점, 대형마트 딱 이렇게 3개만 남을 것 같다. 이런 댓글도 네네. 있었고요. 남의 동네 골목길 찾아가서 커피 맛 좋다고 사진 올리는 애들도 문제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네. 동네가 뜨면 돈 없는 서민이 그 동네를 뜬다. 와. 네. 베스트 댓글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야. 뜨는 동네 이런 말 하지 마라. 건물주들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댓글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컴퓨터 세탁소에는 왜 컴퓨터가 없어요?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반응 없었죠? 예, 썰렁했습니다. 예. 이런 걸 바로 아재의 개그라고 그럴 텐데 꼭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자, 이어서 뜰 뉴스 살펴볼까요? 어제 음주운전 단속 기사가 뜰 거라고 했는데요. 좀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어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미리 예고를 했는데도 네. 2시간 만에 전국에서 500명이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와. 오늘 뉴스도 많았고요. 네티즌들 관심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도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걸렸다는 건 평소에 어떤가라는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뉴스가 뜰까요? 내일은 디즈니랜드가 좀 뜰 것 같습니다. 아, 상하이.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인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내일 개장을 하는데요. 네. 디즈니 그리고 중국 국영기업 썬디그룹이 모두 55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기사도 많을 것 같고 네티즌들 관심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또 만들었다니까 또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 퀴즈는 어떤 걸까요? 쉽습니다. 네.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서천 그리고 연남동 등에서 이게 사라져가지고요. 네. 주민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1번 보신탕집, 2번 세탁소, 3번 경복궁. 저희 보기도 약간 아재 개그 같아요. 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서천과 연남동 등 소위 뜨는 동네에서 이것이 사라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까요? 1번 보신탕집, 2번 세탁소, 3번 경복궁.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 샵 1212 눌러주시면 되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 CBS 라디오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